안녕하세요. 산들입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3대 맹독성 식물 중에 하나인 천남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3대 맹독성 식물이라고 하면 반하, 천남성, 그리고 초오가 그것인데요. 지난번에 반하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었고요. 이 시간에는 지금 천남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보시는 이 식물이 천남성인데요. 지금 줄기를 보고 계십니다. 줄기에는 보통 이렇게 회백색과 자주색이 섞인 무늬가 있는데요. 이 무늬가 독특해서 이 무늬만 잘 보셔도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. 줄기 무늬를 잘 봐두시고요. 또 다른 천남성이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이 식물도 역시 천남성인데요. 넓은 잎 천남성으로 보입니다. 잎은 이렇게 5장이고요. 잎이 비교적 넓습니다. 타원형은 타원형입니다만 옆으로 넓고요. 줄기를 보시면 초록색의 자주색 줄무늬가 있기도 하고요. 또는 자주색과 회백색이 섞인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. 이 천남성은 줄기의 줄무늬가 독특해서요. 이 줄무늬만 잘 보셔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천남성은 종류가 많아서요.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려도 점박이 천남성, 무늬 천남성, 넓은 잎 천남성, 둥근 잎 천남성, 큰 천남성, 섬 천남성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. 보이는 대로 종류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도 천남성이 있습니다. 역시 잎은 5장인데요. 보시면 이 천남성은 조금 잎이 더 뾰족합니다. 갸름하고 뾰족하게 생겼습니다. 줄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에 자주색 무늬가 있거나 초록색에 회백색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자주색과 회백색이 섞인 무늬가 있거나 그렇습니다. 이 줄기의 줄무늬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 무늬만 잘 봐두셔도 천남성을 알아보시는데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천남성은 우리나라 전국에 자생하는데요. 산속에 숲이 적당히 우거지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라면 아주 잘 자랍니다. 여기도 천남성이 있습니다. 이 개체는 5잎으로 되어 있고요. 옆에 보시면 이쪽은 9잎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꽃대가 있는데요. 천남성의 꽃을 사두화라고 합니다. 뱀사자, 머리두자, 꽃화자를 써서요. 그리고 이 안에 가끔은 벌레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없네요. 이렇게 보시면 코브라 머리처럼 생겼죠? 코브라 머리. 그래서 뱀사자, 머리두자 꽃, 뱀머리 꽃이란 말입니다. 줄기를 보시면 역시 줄기의 무늬가 좀 독특하고요. 옆에 보시면 자그마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. 새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천남성의 잎은 보통 홀수로 나갑니다. 3잎, 5잎, 7잎, 9잎, 11잎 이런 식으로요. 이 녀석은 지금 작다 보니까 새 잎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도 줄기를 보시면 회백색과 자주색이 섞인 줄무늬가 선명하네요. 여기도 천남성이 있습니다. 줄기를 한번 보시면 역시 회백색과 자주색 줄무늬가 섞여 있습니다. 독특한 무늬를 역시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이 개체는 지금 3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. 가지 3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. 위에서는 5잎씩 있어서 3지 5엽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. 인삼하고도 좀 비슷합니다. 여기에도 남성이 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비교적 구별하기 쉬운 남성입니다. 꽃대도 올라와 있고요. 줄무늬도 선명합니다.
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남성이 있습니다. 예, 이 개체도 역시 꽃대가 올라와 있고 해서 찾기는 쉽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또 하나가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도 하나가 보입니다. 이렇게 남성이 참 많습니다. 좀 약간 깊은 산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아요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한번 살짝 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. 하얀 뿌리가 보입니다. 하얀 뿌리가 보이고요. 여기에 이게 동그랗게, 예, 이건 이제 큰 개체는 아니고 지금 봄이 되어서 다 이제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알이 크진 않습니다. 보이시죠? 여기 동그랗게, 예. 알이 한 손가락,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. 근데 큰 건 이게 막 반만도 하고요. 탁구공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큰 건. 가을에 이제 약성이 꽉 찼을 때 키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열매가 동글동글하고 해서 무슨 감자, 예, 감자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감자하고 섞여 있으면 감자로 오인하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보여드렸고요. 예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이 남성은 굉장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요. 굉장히 독한 독초입니다. 예, 독초이기 때문에 절대로 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이 잎이라든지 꽃, 줄기 이런 것도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. 네, 여기도 철남성이 있는데요. 앞에서 봤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. 줄기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잎을 보시면 큰 철남성으로 보이는데요. 아직 어린 개체이고요. 잎을 잘 보시면 잎에서 윤기가 나고 그렇습니다. 네, 여기도 철남성이 있습니다. 큰 철남성이고요. 지금 가지는 2개이고요. 각 가지당 잎은 3잎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잎에서 좀 반질반질한 윤기가 나죠. 그리고 잎이 약간 두껍습니다. 일반적인 다른 철남성에 비해서 이 큰 철남성은 잎이 더 두껍습니다. 지금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. 꽃이 역시 사두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도 철남성이 있습니다. 큰 철남성이고요. 앞에서 본 개체들보다는 훨씬 큰 개체입니다.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. 꽃대도 보이네요. 네, 이쪽에도 철남성이 있습니다. 역시 큰 철남성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사두화가 피어 있습니다. 뱀 머리처럼 생겼죠. 코브라 머리처럼 생긴 사두화가 피어 있습니다. 2가지에서 3잎씩 6잎이 나와 있습니다. 네,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도 철남성이 있습니다. 역시 큰 철남성이고요. 더 큰 개체이네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두화, 코브라 머리처럼 생겼죠. 뱀 머리처럼 생긴 사두화가 펴 있습니다. 이 철남성이 독성만 없다라면 관상수로서도 굉장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. 예쁘지 않습니까? 저만 그런가요?
이 철남성은 한약재로도 사용을 하는데요. 잎이 지는 늦가을에 채취를 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썰어서 말립니다. 예, 그 알뿌리를 썰어서 말려서 그걸 한약재로 사용하는데요. 네, 효능을 살펴보면요. 중풍으로 인해서 몸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, 그리고 중풍으로 인해서 안면에 신경마비가 온 경우, 이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. 간질병, 또 임파선 종양, 파상풍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종기를 녹이는 효과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법제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고요. 일반인들은 절대로 약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예, 이건 그냥 독초입니다. 독초요. 저기 보이시는 꽃대에서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요. 처음에는 파란색이다가 한 10월경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익습니다. 근데 그 열매가 굉장히 이뻐요. 예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채취해서 맛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. 그러면요. 예, 맛보게 되면 혀 끝에 바로 마비가 오고요.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살았는데요. 등산객 중에 한 분이 그 꽃을 갖다가 예쁘다라고 이렇게 혀 끝으로 맛보고 나서 혀가 꼬이고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조선시대 때 사약의 원료로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한 철남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굿, 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